그리고 보면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시장 사이클과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 시장 흐름이 다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를 보게 되면요. 한번 떨어지고 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전 고점에 샀다. 전 고점에 사서 다시 전 고점만큼 회복되는 데까지 10년 정도 걸렸었단 말이에요. 약 10년 정도. 그리고 2008년부터 떨어졌다가 다시 2009년에 회복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전고점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다시 약 7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 첫 번째는 전고점에서 전고점까지 회복하는 데는 약 10년, 두 번째 전고점에서 전고점까지 회복하는 데 약 7년 이렇게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을 보겠습니다. 부산을 보면 이제 91년부터 2003년까지 마찬가지로 이제 1기 신도시 주택 공급 발표가 있으면서 많이 떨어지게 됐죠. 요 서울보다 더 긴 침체기가 있었어요. 약 12년 동안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전 고점에서 전 고점까지는 약 12년이 걸리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상투를 잡았다. 그러면 이제 12년 어떻게 보면 존버를 해야 된다. 요런 이제 슬픈 현실이 발생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한 이제 10%에서 15% 정도는 오를 수 있는 걸 선택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다음 이제 2003년에 다시 2003년 10월부터 다시 조금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9월까지 약 5년간 조정을 받으니까 이게 합치면 어떻게 돼요? 약 17년 정도 조정기가 있습니다. 거의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데까지 약 한 17년 정도의 정체기. 그리고 이 정체기가 있으니까 이제 급등을 하게 되죠. 요렇게 이제 급등을 하게 되는데 요 급등하는 시기를 잘 보시면 서울이 하락하는 시기 때 부산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쉬어가나 싶더니 다시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약 3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오르게 되고요. 요때는 또 부산의 이제 파리 대책 및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서 잠깐 정체기가 있었는데 요거도 약 2년 정도. 그러니까 점점 주기가 짧아지면서 결국 이제 우상향하게 되죠. 부산 아파트 경우에도. 그리고 이제 하나 좀 공급량과 관계를 좀 보시면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에 이제 공급량을 더해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가 하락하는 시기에 보면 요 빨간색이 이제 적정 수요선이고요. 빨간색 이상이 공급되는 게 공급 과잉이고 빨간색 이하는 공급 부족이단 말이에요. 요때 보면 이제 공급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히려 이제 떨어졌어요. 그리고 요때는 가격이 많이 오르죠. 폭등기. 요때 공급이 많았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과 그렇게 이제 싱크로율이 높은 편은 아니다. 그다음 이제 부산도 이래 보면 이제 공급량과 같이 보면 부산은 서울보다는 조금 맞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급량이 많은 시기에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 및 침체하게 되고요. 다음 이제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는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서울보다는 부산이 공급량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량의 영향을 조금 덜 받는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과 부산 아파트 매매 지수를 같이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서울 하락기에 부산은 급등을 하게 되죠. 부산 상승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포인트를 보면 5년 이상 실거주가 가능하다면, 왜냐하면 잘못해서 내가 고점에 잡게 되면 그 고점까지 다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는 5년에서 10년 이상 실거주가 가능하다면 그리고 이제 10%에서 15% 이상 상승이 예상된다면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하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더 보면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어디에 무엇을 어떤 상품을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상승장이 서울은 계속적으로 상승장이 이어졌기 때문에 하락장에 대한 대비가 많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오늘 요 하락장에 대한 대비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하락장에서 투자자가 이제 가져야 될 태도,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이제 폭락기나 침체기 때 특징을 보면, 자, 첫 번째가 이제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가격 부담이 있게 되죠. 그래서 가격 부담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제 침체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침체된 경우, 그리고 공급 물량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경제 위기가 IMF라든지 리먼 사태 등 경제 위기 사태가 있고, 다음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유동성이 줄어든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다시 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침체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 요인에는 크게 이렇게 이제 5가지 요인 정도가 있더라. 그리고 이제 하락기에 2008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5년간의 이제 하락기를 보면 서울이 11.4% 정도 하락하게 되고요. 인천이 이제 14.5%에서 서울보다는 더 많이 하락하게 되죠. 그리고 경기도가 오히려 이제 서울보다 덜 하락하게 됩니다. 조금 비슷하죠. 한 1% 정도 이렇게 차이 나죠. 그리고 같은 시기 때 오히려 강원도, 충북, 세종, 충남, 대전, 경북 이런 데는 다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서울 분들을 뵀을 때 서울 수도권 분들은 요 외환위기 때 집값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요때 오히려 지방을 보면 가격이 오른 지역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하락장에서 입지별로 보면요, 강남구가 가장 좋은 데죠. 가장 좋은데도 불구하고 12.6% 떨어지게 되고요. 송파구가 13.1%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초구가 4.6% 떨어지게 되고요. 용산이 13.7% 떨어집니다. 그리고 종로구가 4.1%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상승장 때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상승장의 변화는 아직 못 담았는데, 상승장 때는 어떻냐면 입지가 좋은 순서대로 가격이 많이 움직여요. 그런데 하락장 때는 이렇게 입지가 좋은 구라고 해서 더 비싼 구라고 해서 가격 방어가 좋은 것은 아니더라. 이제 서울의 경우에 그랬고요. 부산 또 보면요, 부산에 1급지라고 하면 해운대 수영구가 있을 거고, 2급지라고 하면 동래구, 남구, 연제구, 금정구 이렇게 해서 한 2에서 2.5급지 이렇게 보면, 요도 마찬가지로 부산의 하락장 때, 그리고 3급지, 4급지 보면 1급지인 해운대구가 가장 이제 많이 떨어졌었어요. 왜냐면 이제 구축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영구는 오히려 0.6% 올랐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남구는 마이너스 2.9% 하락하게 되고, 영도구는 3.9% 하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구가 마이너스 0.5%밖에 하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상구가 7.2% 하락. 그러니까 상승에는 법칙이 있는데 하락에는 이렇게 입지에 관한 법칙은 좀 덜 하더라. 그리고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동 단위로 보니까 강남구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강남구 중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동네 중에 하나인 가장 비싼 동네죠. 압구정동. 그 다음에 학군이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대치동. 요런 데도 19% 하락, 15% 하락. 그 다음에 논현동, 삼성동, 반포동. 오히려 요런 데는 조금씩 올랐어요. 반포는 3% 올랐죠. 그리고 위로 가면 아현동은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아현동은 14.4% 올랐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도화동, 도원동 뭐 이런 데는 14%에서 21% 하락하게 되고요. 한남동은 압구정동은 빠졌는데 하락했는데 대비 한남동도 12.4%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서울 하락장 때 가장 많이 오른 동을 보면 아현동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하락장에서도 자세히 보면 오르는 것들도 있다.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보자.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일단 실패 투자를 많이 해보는 거는 저는 오히려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패 투자를 해야지 다음 하락장이 겁이 나기 때문에 다음 하락장이 온다면 어떻게 버틸 것인가 해서 하락장에 강한 녀석들을 찾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하방 경직성이 강한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하방 경직성이 강한 이 녀석들이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이제 가격 거품이 없어야 돼요.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가격에 거품이 있었던 게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이 녀석이 가장 크게 조정을 받는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동산을 볼 때 이 가격에 대한 지수를 좀 우선적으로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 거품이 많은 녀석들이 많이 떨어지더라. 그리고 이제
입지가 좋은 녀석이 덜 떨어지더라. 그리고 이제 이 입지가 좋다라는 게 실수요 입지가 좋은 것. 이것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 가치가 좋은 녀석이 이제 하방 경직성이 강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 호재가 받쳐주는 녀석들이 이제 하락 요인에 상응에서 상승 요인이 더해지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강해지더라. 그래서 본다면 이제 가격 거품이 강한 게 어떤 거냐. 자, 이제 우리가 어딘가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1급지에 C급 아파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3급지인데 입지는 이제 조금 떨어지는데 A급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한다면 어디 투자하는 게 맞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내가 돈이 많다면 1급지에 A급 아파트를 사면 되겠죠. 그러나 이제 돈이 이제 어느 정도 한정적이라면 나름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1급지에 C급급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입지는 조금 떨어지지만 신축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인 A급 아파트를 갈 것인가? 그래서 아파트 컨디션이 좋은 걸 선택할 것인가? 급지가 좋은 걸 선택할 것인가인데 상승장대는 1급지의 C급 아파트가 더 유리해요. 왜냐? 이제 예를 들어서 1급지를 강남이라고 강남이라고 하고 3급지를 그냥 동대문구라고 하겠습니다. 청량리 이런 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급지 같은 경우에는 1급지의 대장 아파트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그 녀석이 상대적으로 싸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녀석이 이제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갭 메우기, 우리 가격 키 맞추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투자금 대비 효율성이 오히려 1급지의 C급 아파트가 상승장에서는 더 높은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단지마다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장이 온다면 오히려 3급지더라도 약간 입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상품 컨디션이 좋은 요 A급 아파트가 오히려 가격 방어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하락장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주로 이제 경기가 안 좋다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급량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공급량이 많다라는 거는 뭐예요? 신축 아파트가 많이 공급된다라는 거죠. 근데 요때 구축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때 하락장이 오면 더 가격 조정을 받게 되고요. 요때 A급 아파트, 이제 신축 아파트가 공급되더라도 상품 경쟁력에서 그렇게 이제 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방 경직성이 강하더라. 그리고 또 보니까 3급지라 하더라도 각 지역별로 동네가 있잖아요.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들은 나름대로 그 동네에 거주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나름대로 그 동네에서는 이제 여유 자금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락장에서 집을 판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 슬프지만 이제 우리 같은 좀 서민, 좀 돈이 부족한 분들이 집을 이제 팔게 되는 거고, 약간 여윳돈이 있는 분들은 집을 안 팔겠죠. 그냥 기다리겠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도 나름 소위 말해 빵구 좀 낀다 이런 분들은 이제 집을 파는 거를 최소화한단 말이에요. 제일 늦게 미루게 되고. 그러니까 가격 하락장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강하더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지 가치란 무엇이냐, 요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사 가기가 힘들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제 우리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여기가 학군이 좋아서 여기서 학교를 더 보내야 된다. 그래서 학군이 좋은 데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간은 신경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 한 9년 정도는, 최대 9년 정도는 이 동네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변심이 심해요. 그래서 여기가 떨어질 것 같은데 하면 팔고 나오고자 해요. 근데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고 나가야지 이런 심리가 작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제 과거 부산의 경우 최근에 이제 하락장이 있었던 게 부산이었죠. 그래서 부산에 이제 해운대가 많이 오르면서 해운대 구축 지역이었던 해운대 신도시 쪽이 이제 가격이 덩달아서 많이 오르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해운대는 가격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해운대 이제
신도시 쪽에는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니까 외지인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락장이 오게 되니까 팔고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동네부터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뭐다? 변심이 심해서 팔고 나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실수요자는 이 변덕을 부리기가 힘들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 학군이라는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학군이 좋은 데는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교육열이 높은 동네는 또 소득 수준이 높은 동네다. 소득 수준이 높다라는 거는 집을 최대한 늦게 팔 수 있겠죠.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집을 팔지 않아도 될 정도도 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역세권은 이제 그 하락장에서도 이제 역세권 중심지 요런 데는 이제 하방 경직성이 강한 입지였단 말이에요. 이거까지 같이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역세권이라든지 이제 도심지는 불경기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IMF라든지 외환위기라든지 한순간에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비중을 줄여야 돼요. 이제 차도 팔아야 되고, 차를 팔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집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소형 이제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차를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그 다음 이제 치킨집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고 작은 평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가게 되기 때문에 역세권이라든지 도심지의 소형 상가부터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은 또 뭐예요? 의식주 중에 생필품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가든 임대든 임대든 어쩔 수 없이 뭐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요 자가나 임대를 하더라도 내가 이제 차를 팔았기 때문에 교통이 좋은 곳에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소형 평수를 선호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교통이 좋은 곳이라든지 도심지에 이렇게 다시 돌아오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턴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경기가 왔을 때는 오히려 대중교통이 좋다라든지 도심지라든지 이런 곳에 오히려 임대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게 곧 다시 이제 매매 수요로 증가되더라.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 강하더라. 볼 수 있었고요. 다음 이제 상품 가치를 보면, 아까 이제 신축이 공급되면 신축 아파트에도 경쟁력이 강화됐죠. 그리고 20, 30평대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아요. 대형 평수보다는 불경기가 왔을 때는 20, 30평대의 수요자가 많다. 그리고 이제 불경기 때 집값 부담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또 소형 평수가 인기더라. 그래서 이제 볼 때는, 이제 상품으로 볼 때는 이제 웬만하면 최대한 신축이 좋고, 그 다음에 20, 30평대가 유리하더라. 그리고 이제 개발 호재를 보면, 개발 호재도 가장 큰 호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교통 호재예요. 교통 호재. 예. 교통 호재가 있으면서 하락 요인에 상응할 정도로 이제 상승 요인이 있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서울을 보면 교통 호재가 있는 GTX 라인에다가 앞으로 신축이 되는 게 뭐예요? 이제 앞으로 신축이 되는 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그래서 교통 호재가 있으면서 재개발 재건축인 상품을 많이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서울 수도권은 어느 정도 고평가됐다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락장이 왔을 때도 버틸 수 있는 이런 것, 똘똘한 걸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입지가 좋은 거에서 더해지는 게 있을 거. 그게 뭐냐면, 현재는 교통 여건이 조금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는 교통 호재를 품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신축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구축이 되죠.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은 미래의 신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지 좋은 곳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대부분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GTX 라인이면서 혹은 이제 교통 호재가 있으면서 그 주변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교통 호재와 재개발 재건축 같은 양대 호재를 품고 있는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이 똑똑해졌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첫 번째는 이제 실수요가 받쳐주는 입지를 보자. 그래서 이제 학군과 교통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평수를 낮추더라도 더 좋은 입지를 가는 게 유리하다.
40평대보다는 30평대, 그리고 내가 정 돈이 부족하다면 같은 돈이라면 입지가 안 좋은 30평대보다는 입지 좋은 20평대가 더 낫다. 그리고 상품 경쟁력을 보면 신축이 유리하더라. 아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이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뭐랄까 신축이 가격 경쟁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하방 경직성이 강하기 때문에 예비 신축이 오히려 더 인기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 분양권 이런 게 인기를 더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가격 부담이 적고 수요가 많은 20, 30평대 소형 평수, 그리고 이제 무리한 매수는 저는 이제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무리하게 입지가 안 좋은 곳에 산다라든지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산다, 이런 거는 좀 반대. 아까 보셨다시피 하락장이 오면 내가 잘못해서 고점에 잡았는데 하락장이나 침체기가 온다면 이게 8년, 10년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이제 요때는 소액 투자로 해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